요즘에는 결혼이 필수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통찰력이 있게 이 상황을 보지 못해서 좀 내 팔자를 내가 꼬는, 쥐팔쥐꼬네 약간 그런 상황이 될까봐 그걸 굉장히 좀 두려워하거든요. 내가 이 남자랑 진짜 결혼해도 될까?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심리상담가이자 결혼 반대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닥터이티 이주호입니다. 오늘은 저희 결반모 커뮤니티에서 결혼 반대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상담을 도와주시고 있는 최희진 코치님을 새롭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결반모 수석코치 최희진입니다. 그럼 코치님, 우리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여자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지점들이 어떤 게 있을지 좀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결혼할 남자를 고를 때 고민하시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아무래도 연애를 할 때보다는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이 사람이 책임감이 있는 남자일까에 대한 좀 확신을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여자친구들끼리 만났을 때 책임감 있는 남자인지를 아는 기준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너가 생각하는 책임감이라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다들 되게 제각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뭔가 결혼할 때 있어서 남자의 어떤 책임감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책임감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랑 능력이 충분한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사실 책임감이라고 하면은 그 기저에 있는 불안감이 어떤 건지를 좀 살펴보면 이 관계가 좀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상황이 힘들어지거나 했을 때 혼자 내빼지는 않을까? 날 두고 도망가지는 않을까? 이런 좀 심리에서 발생되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심리를 제거해주는 남자는 어떤 특징이 있던가요? 예를 들면 그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한결같은 남자들, 그것도 좀 어렵긴 한데 상황이나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그런 요소에 상관없이 항상 좀 사람이 일정한 반응을 보이고 한결같더라 라고 하면 이 남자랑 오랫동안 함께해도 되겠다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렇게 연애 초반에 남자들이 해주던 걸 안 해주면 그렇게 서운해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한결같음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솔직히 남자들 입장에서는 여자를 얻을 때 초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결같지 않음으로 착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항상 마음으로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초반이랑은 사람이 익숙해지면 달라질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무래도 서운한 이유가 단순히 나한테 더 이상 사랑을 안 주니까 서운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지금보다 앞으로 더 익숙해지고 이제 더 힘든 일도 많아질 거고 결혼이라는 거는 그렇죠. 둘이 헤쳐나가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벌써 이러면 나중에는 어떡하려고? 그런 생각 들겠네. 그런 불안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이러면 너 결혼하고 나서는 더 이제 찬밥신세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남자들도 지속 가능한 책임감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르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그 남자의 어떤 진짜 진가를 보기 위해서 딱 모습이 똑같다 자체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이 모습을 복구하려는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본인이 그 한결같음에서 좀 멀어질 때의 본인의 감정 상태를 인지하는 능력도 필요하겠네요, 남자가. 그렇죠. 감정을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까 책임감의 본질에 의지랑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복구하려는 의지랑 관계를 복구하는 능력, 이거 두 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또 진짜 책임감이 없는 남자는 어떤 모습인지. 그냥 한 장면 보고 솔직히 책임감 없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남자와의 여자와의 관계는 어쨌든 무조건적인 사랑을 생애 최초로 남한테 해주는 걸 실현해보는 단계란 말이에요. 부모님한테 늘 받는 사랑만 하다가 여기서 이 관계에서 조건을 달아요. 너 이거 하면은 나랑 결혼할 수 있어. 너 우리 엄마 욕심 맞춰주면 결혼할 수 있어. 이런 류의 이제 애티튜드를 보이기 시작하면은 책임감이 없다고 밝혀진 남자이기 때문에 이런 남자는 빠르게 거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
가지.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물론 쉽지는 않죠. 그런 걸 다 얘기하는 남자도 없고 내가 남의 집 가정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얘한테 조건을 걸면서 사랑을 해. 엄마가 얘를 닥달하거나 아빠가 자신의 어떤 기대치를 만족 못했을 때 관계에 대한 의절 협박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조건적 사랑, 컨디셔널 러브를 많이 받은 게 습성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게 나한테 반복될 가능성이 높겠다. 미래의 자기 가족들한테도 이럴 가능성이 높겠다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 부모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반드시 힘들어 봐야 돼요. 남녀 관계에서 항상 좋기만 하면 너무 좋겠지만 진짜 힘든 거, 예를 들면 부모님이 반대하고 나선다. 뭐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케이스인데, 반대하고 나섰을 때 처음에는 너무 슬프잖아요. 힘들고. 근데 오히려 좋은 점도 있어요. 이때야말로 걸을 수 있거든요. 이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교류가 되기 시작할 때 이 남자가 어떤 애티튜드로 나오고 자신의 모자란 점을 발견하면서 어떻게 리커버 해 나가는지,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저는 오히려 처음에는 서투른 남자를 오히려 더 추천을 드려요. 서투르다는 게 어떤 게 서투르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나 여자친구와의 관계 사이에서 내가 대처하는 게 좀 서투르다, 이런 거에서 흠이 보인다고 해서 너무 그걸로 다 판단하시기보다는 흠은 있는데 이 흠을 어떻게 커버하는가, 이게 미래의 가치라고 생각해서 서투르긴 하지만 하려는 노력이 충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본받을 만하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힘들었을 때 어떻게 나오는가, 요거 두 가지 보면은 도움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제 남자를 고를 때 고민하는 또 다른 주제가 있을까요?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건강한 어떤 커플이라면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눠? 라는 걸 저 진짜 많이 질문을 받거든요. 어떤 대화가 좀 많이 있어야 이 둘은 되게 건강하고 되게 예쁘게 사랑을 하고 있는 커플이구나 라고 생각이 될까요? 일단 저는 밸런스 있는 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특정한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건강한 대화라기보다는 이 대화도 해보고 저 대화도 해보고 쓴 것도 먹어보고 매운 것도 먹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감정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감정의 폭이 넓은 커플이 저는 건강한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오늘 뭐 데이트를 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래서 데이트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힘들면 힘든 감정에 대해서 둘이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이게 힘든 거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면 그냥 나 오늘 되게 더워서 힘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된 건가요? 이게 합이 맞아야죠. 나 오늘 힘들었어 라고 얘기하면 어떤 남자친구는 아유 그랬구나, 나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 라고 얘기하는 남자친구 있을 반면, 그래? 그럼 들어와 쉬어 라고 하는 애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 합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것도 남자가 F스럽게 받아들이는 걸 오그라들어 하는 여자분이 있고, T스럽게 받아들이는 거를 편안해하는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둘이 진짜 합이라서 그럼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맞춰봐야죠. 그러면 그 합이 안 맞다 라고 판단이 들면 헤어져야 되나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2024년에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부모님 세대랑 다른 처지에 있다라고 여겨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굉장히 동질적인 사회에서 연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이 남자나 저 남자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처한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큰 세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 남자 많아 여자 많아 라고 하는 말을 반만 믿으시고 나한테 맞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맞는 사람에 너무 욕심내기보다는 맞추는 스킬이 저는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살짝만 안 맞는다 이러면 안 맞는 걸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한번 보고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남자친구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고 결정해도 안 늦을 것 같아요. 오늘 저랑 같이 여자분들이 어떤 남자를 고를까, 그 기준이 뭘까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 되셨어요? 네. 훨씬 더 명확하게 책임감이라는 거는 어떤 걸 또 봐야 되는지, 그리고 갈등 해결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바라보는 게 좋을지, 그리고 그럼 건강한 대화를 내가 하고 있는지를 또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왜냐면 사실 요즘에는 결혼이 필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어 하고 내가 이 남자랑 진짜 결혼해도 될까? 라는 어떤 그런 고민을 친구들끼리 모이면 되게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내 남자친구랑 해도 될까? 보다도 그냥 어떤 남자가 결혼하기 좋은 남자야? 라든가 어떤 남자는 결혼하면 안 돼? 라는 주제가 어쩌다 모이다 보면은 한 번씩은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여자들이 또 제일 좀 무서워하는 게 내가 어떤 통찰력이 있게 이 상황을 보지 못해서 좀 내 팔자를 내가 꼬는 쥐팔짓꼬네 약간 그런 상황이 될까봐 그걸 굉장히 좀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보다 조금 더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번에 만났을 때 얘기를 하면 좋을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오늘 얘기하면서 그러면 반대로 남자분들은 이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확신이 언제 드는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했고 또 책임감이라고 아까 말했던 게 남자분들한테는 책임감이 그렇게 환산이 된다면 여자분들의 책임감 이 관계에 있어서 책임감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것도 되게 좀 얘기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렇게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같이 풀어봤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여자분들만의 문제 또 남자들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결혼 문화 자체가 좀 왜곡되게 꼬인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